서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4대 주요 금융사들은 이자 장사에 실적들이 좋아서 되게 표정을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답니다. 흥한 거죠. 되게 여유 부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무리하게 빚을 진 600만 명들은 이 금융 기업들이 가상금리, 그러니까 개개인별로 신용 점수를 이제 CSS라고 하는 시스템을 돌려서 위험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벌어질 손실 위험까지 감안해서 그 사람의 가상금리를 매겨서 대출 이자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상하다, 시중금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왜 나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려가고 있는데 왜 나의 이 대출금리는 올라가지? 왜 1% 오르고 2% 오르고 왜 3% 올랐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뭐냐? 이 금융기업들이, 이 주요 은행들이 이 잡힌 물고기들에게 계속 가상금리 매겨서 이자 장사를 더 한다는 겁니다. 이건 대출한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이 독입니다. 아쉬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요, 다른 금융사로 옮기면요, 상황이 달라지냐? 똑같죠? 이미 금융권들이 시스템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놔서 그 사람의 신용도가 어떠한지 다 체크됩니다. 이 사람의 급여가 떨어졌대. 그러면 가상금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되게 늘었네, 지난달보다. 이 사람 가상금리 부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상금리를 부과할 건수들만 만들어가지고 가상금리 계속 때릴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자에게 어떤 이유로 가상금리가 부과됐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대출자가 은행에, 금융권에 물어도 금융권이 얘기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대출자들 아쉬운 놈한테 뭘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냐라는 겁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은 계속 이 잡힌 물고기 마냥 계속 물어뜯기는 겁니다. 장기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나중에 여차하면요, 집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이제 뜯어먹기는 이제 신세가 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대출 왕창 내서 전세든 주택 구입든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자신의 신용,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풀로 땡겨 가지고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제 30년이고 40년이고 일 못 그만두고 미친듯이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빚 갚으려면, 원금 갚고 이자 갚으려면 허덕이면서 같이 맞벌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그런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하고 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미친듯이 허덕이며 착취당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융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빚쟁이들, 금융권들의 노예다, 금융권들의 먹잇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 금융권들의 이 이자 장사로 흑자가 대폭 늘어나는 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계속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한 4년가량, 5년가량 주택 구입도 대폭 줄어들면 신규 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예금 적금 넣는 경우도 줄어들고, 충당금 적립해야 되고 자기 자본 확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금융권들의, 이 은행들의 이제 수익도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수익이 예전에 비해서 대폭 감소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금융노예 600만 명을 이미 확보해 놓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 은행들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배당 많이 못 해주니까요. 그리고 예전만한 이익을 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몇 년, 한 4년, 5년 안에 금융 주식들 주가 대폭 떨어지면 그런 주식 사놓으면요, 또 나중에 금리 또 낮아지고 다시 부동산 거품 일으킬 때 펌프질 하면 또 주택담보대출하는 사람들 왕창 늘어나고 줄 세우기 하면 빚쟁이들도 왕창 늘어납니다. 그런 금융노예 상향을 다음번에 또 할 때, 그때 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은행들 주가 또 왕창 올라가죠. 물론 그러려면 이게 금방금방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한 4, 5년 안에 주가가 왕창 바닥을 찍었다가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한 5년 안에, 한 4, 5년 안에
금융 주식들, 은행 주식들 왕창 떨어질 것이고 다시 또 올라가는 데는요, 그 다음 5년이 또 걸리겠죠. 대략 따지면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길게 내다보면요, 앞으로 한 5년간은 금융 주식, 금융주 주가 내려갈 때 기다리고, 그 다음 5년은요 주가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배당 많이 주는 때 기다리면요,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봐야죠. 물론 이러한 얘기는 이제 한 10년을 내다보고 한 얘기잖아요.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이득을 차리고 배당도 많이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노업으로 이제 여윳돈을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미 지금 무리하게 집을 사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이 이자에 원금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은 그냥 잡힌 물고기라서 다른 선택을 도저히 못하고요. 지금 무리하지 않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 5년간은 왕창 떨어지면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가 사고, 그 다음 5년은 또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또 배당 많이 받고 또 넉넉해질 때, 그때 또 다시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동안 대출자들은, 금융노예들은요, 600만 명은요, 한 200만 명 가량은 대출 못 내가지고, 대출 이자 못 내가지고 집 뺏기고 경매 넘어가고 완전 빚쟁이로 전락하고 하층민이 될 것이고, 나머지 400만 명은 계속 금융노예 상태로 꺽꺽거리면서 은행들한테 이자 상납하면서 노예 신세를 못 면하고 지내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또 다시 나중에 지금의 5년이 아니라 한 6년에서 한 10년 그 사이에 다시 또 집을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확실한 건 지금 이 은행들, 금융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배당도 넉넉하게 해줄 정도로 흑자를 많이 낸다라는 건 뭐다? 이 연끌한 이들 뜯어먹어서 이자 장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계속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분위기가 뒤집어진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자 장사로 아주 즐거워하는 은행들이 한 5년 안에 많이 몰락하고 많이 힘들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금융, 특히나 은행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고 되게 잘 먹고 잘 살 것이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 상납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매우 우울해지고 처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할지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빚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빚을 지고 또 생활하고 해야 우리의 삶도 안전해지고 자산도 늘어나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